안녕하십니까. 닥터사이언스의 우승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바로 산화 환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자, 산화와 환원이라고 하는 건 여기 앞에서 산염기를 정의했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쉬운 것부터 점점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넘어갔죠. 첫 번째로 산화환원을 구분하는 건 바로 산소 원자와 결합하는지 혹은 떨어지는지였습니다. 산화라고 하는 건 산소 원자와 결합하는 거, 그리고 환원이라고 하는 건 산소 원자를 잃는 거죠. 분리. 이런 것들을 산화와 환원이라고 불렀는데 좀 더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산화라고 하는 건 전자를 잃는 것, 그리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자, 따라서 전자를 잃고 얻는 것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온 결합물에 대해서는 되게 산화 환원을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공유 결합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산화와 환원을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유 결합이 있을 때 이 공유 결합 역시도 마치 이온 결합처럼 보기로 했죠. 그래서 C와 H 중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C가 이 공유 결합 전자쌍을 모두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각각이 띠는 전하량을 우리는 산화수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산화수를 정의를 해주시면 산화라는 반응은 바로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이 되겠고요. 환원이라고 하는 건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딱 이 두 가지는 뭐 특별히 하나가 더 넓다라고 개념을 정하기보다는 되게 비슷한 정도의 개념을 정하는 정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공유결합에 대해서도 산화수를 정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가 쭉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자, 페이지 186쪽에 있고, 첫 번째, 원소를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있는 아이들은 다 0으로 치기로 하고요. 두 번째, 단원자 이온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Na 플러스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전하량 자체가 그 친구의 산화수가 된다. 세 번째, 다원자 이온의 경우에 예를 들어 CO3-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포함된 모든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분자 화합물,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화합물은 산화수의 총합이 0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들이 있고,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산화수를 정할 때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우선순위가 있고 낮은 우선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거를 좀 제대로 차리지 못하더라도, 낮은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대로 가지 못하더라도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을 먼저 만족을 시켜줘야 한다. 그러면서 앞에 했던 이 네 가지 규칙은 항상 지켜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따르면 모든 화합물에 대한 산화수를 아마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게 바로 산화제와 환원제였어요. 산화제라고 하는 건 남을 산화시키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 따라서 본인은 환원이 되게 되겠죠. 따라서 본인이 환원된다라고 하는 건 산화수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이 포함하고 있는 산화수가 높을수록, 산화수가 높을수록 환원되기 쉽죠. 환원되기 쉽다. 따라서 얘는 좋은 산화제다. 그래서 좋은 산화제라고 하는 거는 산화수가 높을수록 좋은 산화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환원제의 경우에는 내가 환원제라고 하면 다른 친구를 산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를 환원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산화가 되겠죠. 따라서 본인이 산화수가 높아져야 하는 반응이 잘 일어나야 하므로 자기의 산화수가 작을수록 더 환원된 꼴일수록 좋은 환원제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게 바로 산화수법이었죠. 산화수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 경우에는 산화되는 전자의 개수와 환원되는 전자의 개수가 하나의 반응 내에서는 같아야 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개수를 맞추는 거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화와 환원에 대한 반응을 모두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학 2로 넘어가서 기체, 액체, 고체 이쪽 파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